일단 우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그러한 어떤 논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뭐지? 라고 겁먹으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러한 용어만 알고 있다고 하면은 고객께 제안을 하실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을 직접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에도 큰 무리가 없이 제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곧 그러기 위한 용어 정리고요. 그러기 위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우선 화재보험의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 화재보험, 특히나 물보험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요,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번 불 나면은 보통 재산 피해가 몇십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공장 같은 경우는 몇억 원, 기계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홀랑 망실되는 경우가 존재를 하죠. 그만큼 매우 위험한 사건, 사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피해는 개인은 물론 사회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피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작년 그리고 올해 났던 화재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남, 강원도에 났던 커다란 산불, 그리고 작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인 천원 아파트 사건, 그리고 쿠팡 물류창고 사건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피해 금액이 얼마나 크고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 사회적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곧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대적으로 약관의 변화가 적습니다. 말 그대로 상품 개정의 사이클이 길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개정의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짧게는 6개월, 3개월도 있고요. 판매를 하다 보면은 판매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인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이거를 다 적용을 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 공부하시기에는 화재보험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개정의 사이클이 길어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것만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별하게 어마무시하게 공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하다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제가 설계사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용어를 혼동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기 앞서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 보죠. 자, 보상이라는 거는 내 재산이나 권리를 보호를 하는 것이고요. 배상이라는 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의 재산이나 권리를 대위를 해줘야 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는 실손보험은 보상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상대방의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고 하는 자동차 보험의 담보를 생각을 하실 때에도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로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고 한글로 배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를 줄이도록 합시다. 다음, 화재의 정의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그리고 사전적인 정의를 일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서 소화, 설비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 자, 여기서 화학적인 폭발 현상이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이거는 소방방재청 훈령 제229호에 의거한 화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서 얘기하는 화재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지금 하나하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로 앞에서 화학 반응,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를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 재물을 소실시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보험에서는 불 나가지고 그냥 톡톡톡톡 껐다고 했을 때 이거는 화재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100원이든 200원이든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요 네 가지를 정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험 가액은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단,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게 되실 용어입니다. 그리고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고객도 가장 혼동하는 용어이기도 하지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험 가입과 보험 가액만큼은 다른 건 이 지금 네 가지 중에 다른 건 다 모르셔도 좋지만 이 두 가지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보상한도액입니다. 회사와 계약자 간의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부담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앞에 있는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이렇게 강조를 했느냐? 왜냐하면은 한 번씩 교재에서 보셨을 겁니다. 초과보험이고 전부보험이고 일부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보험 가입을 1000억짜리로 가입을 했다. 바로 이런 것을 초과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초과보험일 경우에도 물론 다 화재가 나서 전소가 났다 하더라도 1000억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100억, 즉 내 재산의 오롯이 평가가 되는 가치 100억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부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액을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오롯이 전부보험을 가입을 시키려면은 100억을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억짜리 건물이 모두 전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 한도인 100억까지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일부 보험입니다. 내 건물은 100억짜리지만 이게 불이 나도 별로 많이 안 부서질 것 같은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사실 우리 보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가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약간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 건물이 100억짜리라서 불이 나더라도 한 10억 정도면은 커버리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설계사분들도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10억짜리 보험을 가입을 한 이 100억짜리 건물이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은 10억까지밖에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로 담보해야 되는 보험 가액보다 적기 때문이죠. 그러면 나머지 90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오롯이 건물주 또는 설계사의 과실로 잡히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법정 공방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셔야 될 상황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재보험을 고객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러한 위험을 항상 주지시키시고, 설령 고객이 나는 우리 건물은 다 망실될 것 같지, 전소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쳐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객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산을 보시면요, 실손 보상이냐 뭐냐, 비례 보상이냐 뭐냐, 이거를 세팅하기가 매우 헷갈리실 겁니다. 물론 두 가지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맛배기로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에 관련돼 가지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가 가장 골치 아파하기도 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예시로 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인보험에서 특히나 실손의료보험에서 개념을 상기해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어떤 경우에 실손보상을 하고 어떤 경우에 비례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가 굳이 실손보상이 뭔지 비례보상이 뭔지에 대한 용어를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화재보험에서 얘기하는 실손보상과 비례보상은 이 인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얘기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개발의 원점이 다르다는 거죠. 일단 실손 비례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코어 인슈런스 적용, 보험가액의 80% 가입 시 전부 가입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실손 비용 보상, 전부 보험의 개념이 아닌 일부 보험의 개념이 적용되어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는 일부 보험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실손 비용 보상은 일부 보험의 개념이 적용이 된 걸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약간 앞에 제가 예시를 들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 방화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방화 시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런 소화 관련된 평가를 해보니까 최대 손해액이 10억이라고 산정이 됐다고 했을 때
비례 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비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좀 잘리셔야겠어요. 네. 개발의 원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실생 비례 보상, 코어 인슈런스 적용, 보험가액의 80% 가입 시 전부 가입으로 간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100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은 80억까지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100억을 모두 가입을 했다고 간주를 해서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 뭐 전소가 됐다 그러면은 보상을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실손 비용 보상, 전부 보험의 개념이 아닌 일부 보험의 개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는 일부 보험을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일부 보험의 개념이 적용이 된 겁니까? 바로 보험료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건물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신다고 하면은 물론 그 건물 가입 금액, 건물 가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매우 큰 금액,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가입 금액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부담을 해야 될 보험료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예시를 든 거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100억짜리 건물 중에서 여러 가지 소방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우리 건물은 소방 설비를 워낙에 완벽하게 해놔서 만약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 피해 금액은 10억뿐이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 인슈런스를 적용해서 실손 비례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다 10억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세팅을 해 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손 비용 보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실손 비용 보상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1,000억짜리, 2,000억짜리 건물을 인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초거대 건물 같은 경우는요 실손 비례 보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실손 비용 보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전산마다 다릅니다. 근데 보시면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맥시멈 한도가 약 1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비례 보상과 비용 보상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